예, 어제 태연님이 그 부동산을 물어오셨는데, 그거를 뭐 보시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저한테 댓글이 올라오네요. 아, 돌겠다. 이거는 주식방송인데, 부동산을 물어오시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동산을 단기적인 거는 말고 좀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들을 하나 보겠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그 시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관심 없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제 판단들은 부동산, 이 터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작년에가 부동산이 고점이라는 거는 대충 알았습니다. 작년에. 근데, 지금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 우리나라는 좁죠. 좁고 땅이 안 넓잖아,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랬었고, 근데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올라왔죠.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상승했는 율이나 부동산이 상승했는 율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보면 그래.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이 무지막지에 올라갔죠, 작년에. 근데 자, 여기서 뭐 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부동산이 계속 높은 상승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3에서 5%는 돼야 돼요. 경제 성장률이, 예? 3에서 5% 상승이 유발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IMF인가 어디서 뭐 누가 예측했는 건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예측했구나. 무슨 노무라 증권인지 예측했는데,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내년인지 올해인지 모르겠습니다. 0%다 이카더라고. 가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부동산의 상승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잘 발생을 합니다. 부동산의 상승을 하는 거는. 이까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승률은 지금 많이 잡아도 1.5에서 2% 안팎일 겁니다. 이야기 뭐냐고 하면 경제 성장률로 봐서는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 아주 막 1970년대나 80년대부터 시작됐던 그런 부동산의 상승 조건은 아니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제가 오늘 부동산은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적과 좀 미시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적은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대에 커트라인과 부동산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인덱스가 되거든. 지표. 예전에는 교사가 인기 직종에 속했죠. 그럼 취직이 다 되니까. 근데 요즘은 학교가 미달이 막 나죠. 대학교도 미달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요번에 9등급이 교대 했다 하더라고. 9등급 합격했다 이거라. 9등급이 교대 합격했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 하면 향후 5년 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 6년 뒤. 가들이 대학교 졸업해가 학교에서 들어가는 게 5, 6년 뒤 아닙니까? 그 전망이 없다고 보는 거라. 전망이 없다고 보는 거라. 왜 없다고 볼까요? 5, 6년 뒤에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겠지. 결혼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여.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옛날에 일본 동경 땅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값이 높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거를 다시는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지금도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잖아. 그런데 미시적으로는 좀 달라요. 그걸 좋게 보면 좀 다르다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이는데 안 좋게 본단 말이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라.
다르게 얘기하면 그 주식이 이제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그런 세월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겁니다. 잠시 있겠지만, 그러면 미시적으로 보면 어떻노 하면 지금 부동산이 거의 반동가리 났죠. 그러면 저는 올라갈 지금 요인은 발생했다고 봅니다. 원래 이미 바닥권에 들어왔다고 보여, 부동산이.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안팎 어딘가에서 최고 바닥이 형성이 되리라고 보이고, 지금도 바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 6월과 내년 6월 사이에 부동산을 사는 거는 이 어떤 경제 흐름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보여요. 다만 10억짜리가 5억 했다고 치자. 반동간이 났잖아요. 요새 이렇잖아. 근데 많이 올라가도 7억 5천까지 올라갈 거다. 25% 이상의 상승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간하고 그 상승의 기간하고 그 또 뭐냐 뭐 세금 같은 거 많이 내야 되잖아요. 여기 약 한 25% 수익이 유발된다고 보이는데 25%가 얼마가 50% 수익까지 가능하네. 그래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뭐 세금, 양도세, 부가세 뭐 잔뜩 떼야 되잖아요.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부동산을 모르니까. 그럼 한 30% 정도 번다고 보이는데 아마 그럴 것 같거든. 정상세금 계산을 하면. 근데 또 기간이 중요하잖아. 기간이 제 생각에 이 정도가 가려면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봐요. 그래서 연 10% 이상의 수익은 바라기 어렵다가 제 결론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물론 중간중간에 그 뭐냐 갑자기 부동산이 좀 올라가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최대 올라봐야 약 한 50%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봐요. 몇 년에 걸쳐가 몇 년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그 정시면 삼성전자 지금 사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5만원 하는데 7만 5천에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보입니다. 부동산이 5억짜리가 7억 5천에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세금을 부동산 많이 내야 되잖아. 자, 결론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은 잘 모르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 거시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이 많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바닥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동경에 있는 그 동경 시내가 있고 동경의 외곽지에 옛날에 뭐를 많이 짓놓고 하면 별장을 많이 짓단 말입니다. 펜션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거 지금 동경에 가면 1엔에 살 수 있습니다. 뉴스 나와 있으면서 찾아보이소. 옛날에 이게 그자 수천엔에서 수억, 그러니까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가던 건데 1엔이라는 말은 뭡니까? 쓰레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도 주식에서 좋은 종목을 찾듯이로 그러니까 연 10%에 도달하는 수익률을 내려면 결과적으로 그 여지를 찾아야 될 거다. 동경 안쪽이 좋을 거다. 그래 어디가 뜬금없이 논 하나 사놓고 이게 앞으로 개발될 거예요. 그 타국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럴 바에는 삼성전자 사는 게 안 낫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은 일본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너무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그러고 1%, 3에서 5%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입니다. 차라리 필리핀, 베트남에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러고 그 인구가 너무 감소가 심하다. 교대는 앞으로 향후 5년을 이야기하는데 향후 5년에 그 학생들 수에 대해서 이만큼 부정적인데 저는 향후 5년 뒤에 부동산들이 장기적으로 봐가 안 좋다고 보거든. 됩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다. 반동거리 나면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몇 프로까지 가능하노 하면 50% 상승하는 그래 5억이 10억은 안 된단 말이야. 삼성전자 잘 생각해 보이소. 지금 10만원짜리가 5만원 됐잖아. 10만원이 잘 안 간단 말이라 7만 5천원까지 갈 가능성 있다 이래 봅니다.
물론 상한가 터지면 30%도 가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고 부동산을 찾으실 때 이제 이건 제 영역 밖인데 아주 전망 있고 좋은 데다가 부동산을 찾으시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종목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모양으로 남이 좋다 해가 뜬금없이 사면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 보입니다. 부동산 분석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한번 올려보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셔서 저는 잘 모르니까. 다만 제가 작년 삼성전자가 최고점이었을 때 작년 2월 안팎에서 부동산을 갖고 살락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그때는 굉장히 해롭게 봤다. 그런 거는 좀 안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잘 참고하시가 그래 들으십시오. 예, 참고합시오. 끝.